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랜만에 홍천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올 봄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서 홍천 정원을 거의 못 찾았어요. 아마 지난 영상이 4월 초에 방문했던 영상이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막 순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라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 식물들이 많이 자라 있어서 좀 보여드릴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6월 14일이고요. 가장 먼저 수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당년지 수국들이에요. 제가 6년 전에 삼목묘 한 판을 선물 받아서 키우기 시작한 그런 수국들인데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워낙 추워서 그런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년,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맘때쯤에 꽃을 조금 많이 피웠던 것 같은데 뭔가 꽃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수국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겨울 그리고 이번 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일단 묵은 가지도 제거를 해주지 못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실험 삼아서 올해는 제거를 안 했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묵은 가지가 살아서 이 가지 중간중간에서 새순을 올려서 꽃을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놔둬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는 순이 나오지 않네요. 너무 추운 곳이라서 그런지 묵은 가지에서는 순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올해 이제 겨울부터는 묵은 가지들은 다 정리를 하면서 키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봄마다 이제 유기질 비료를 좀 많이 뿌려줬었는데 올 봄에는 그걸 또 못 해주다 보니까 꽃이 조금 안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는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해 보면 여기에 있는 것도 똑같이 당년지 수국, 수국여울 청수국이에요. 여기는 조금 꽃이 아까 그 애들보다 많이 피었죠. 아무래도 이 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바람을 조금 잘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조금 많이 피는 것 같기도 하고, 원인은 제가 항상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관찰을 해가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수국 다이아만트 러지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단풍이 굉장히 잘 들어서 늦가을 정도 되면 이제 엄청 빨간 그런 꽃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제가 5년 전에 역시 가지 하나짜리 삼목묘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두고 5년 동안 가지치기를 한 번도 못 해주다가 작년 가을에 이제 첫 가지치기를 해줬죠. 밑에 있는 이제 가지들, 쓸모없는 가지들은 강전정을 다 해주고 이런 메인 가지들만 남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돼서 이제 꽃이 피었을 때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은 방금 전에 조금 가지치기를 더 해줬어요. 이런 묵은 가지에서도 새 줄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밑에까지 조금 치렁치렁한 모습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쳤어요. 이 정도의 가지를 쳐주고 나니까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요거 말고 작년에 또 도전하고 있는 외목대 목수국이 있죠.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목수국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수국 중에서 꽃을 가장 크게 피운다는 헤라클레스라는 품종입니다. 요거는 작년에 이미 키가 크게 올라온 그런 개체를 구입을 해서 심어 놓은 다음에 밑에 곁가지들 다 쳐주고 메인 가지만 남겨둔 상태예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나서 요 끝에서 목수국은 이렇게 한 마디에서 3가지의 이 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마디를 살려서 이 정도 풍성하게 지금 수영을 잡아준 상태입니다. 키가 생각보다 커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탠다드형의 목수국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몰라서 하나를 더 심어놨던 헤라클레스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목대를 고집하지 않고 그냥 다간형으로 키우려고 그냥 자기가 자라고 싶은 대로 냅둔 상태인데요. 요것도 역시 키가 많이 큽니다. 얘는 그대로 한번 두고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앞정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고야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수양벚나무도 한 그루 여기다 따로 심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뒤에는 덩굴장미 한 30년 된 게 굉장히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벌써 꽃이 다 진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산수국이랑 차수국도 좀 심어 놨고요. 목수국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나벨 수국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은 이곳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벨 수국이 조금 수세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여기서 키우고 내년에는
조금 강전정을 해준 다음에 좀 양지 바른 곳으로 이식을 해서 더 예쁜 모습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섬초롱일 거예요. 이것도 지가 스스로 와서 자라는 식물인 것 같은데 정원에 굉장히 많거든요. 은근히 예뻐서 뽑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미정원입니다. 장미정원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한 4품종에서 5품종 정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재작년에 심어놨던 썸머 스노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흰 꽃을 피우는 장미인데요. 가지가 조금밖에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가지에 이렇게 가시가 많이 없죠. 근데 중간중간 조그만 가시는 있기 때문에 가시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드리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설치한 이 장미 지지대를 타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한 3주 전에만 왔었더라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꽃도 굉장히 많이 피우고 새로운 도장지들도 잘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2개의 이 썸머 스노우를 심어놨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서울장미원에서 구입을 해온 오스틴 장미, 데이비드 오스틴, 영국 장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가레이, 요 안에 뭐가 있네요. 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겨울 월동을 무사히 마치고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심은 다음에 화분을 땅에 묻어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월동을 잘 하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가레이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 옆에 더 제너러스 가드너, 제가 이거를 처음 보고 나서 반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장미예요. 그래서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연분홍색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거의 흰빛이네요. 얘가 월동을 조금 제임스 가레이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작년 가지들이 좀 많이 말라 죽어 있어서 가지치기를 좀 해놓은 상태예요. 죽은 가지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조금은 휑해 보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지들이 잘 올라와서 올해부터는 좀 잘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가지를 얼마만큼 쳐줬냐면요, 이만큼이나 쳐줬습니다. 원래는 봄쯤에 이런 묵은 가지, 죽은 가지를 제거해 줬어야 됐는데 올 봄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서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4개의 덩굴 장미가 하나의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식재를 해 두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빡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에 있는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들은 올해 가을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화분에서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니 저는 이번엔 한번 땅에다가 심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 알리움 꽃이 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예뻤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는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찍어주셔서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 가을에 알리움 5개, 구근 5개를 심어서 번식을 시킨 다음에 작년 가을에 한 12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불어난 거예요. 알리움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큰 기간테아 품종이고요. 지금 보시면 벌써 꽃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잎도 많이 이렇게 변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캐서 또 베란다나 이제 보일러실, 빛이 조금 덜 드는 곳에서 구근을 잘 관리해서 가을에 또 심어주면 내년에 또 이렇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올해 수확을 하면 얼마나 많은 구근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개나무 삼총사가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품종명은 좀 까먹었어요. 저희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골든 스피릿일 것 같고 가운데는 이름을 까먹었고요. 요게 아마 영레이디일 거예요.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노랑잎, 그 다음에 좀 자엽, 그 다음에 초록색 이파리.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벌써 꽃을 많이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요런 꽃이 뭔가 안개가 뭉실뭉실하다는 것 같다는 데서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개나무인 것 같은데 월동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리고 속성수라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나무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정말 조그만 거 한 15cm 화분에 가지는 한 20cm 정도 작은 묘목을 3개 사서 심은 건데 2년 만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월동을 굉장히 잘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 자엽 안개나무 중에 가지 하나가 조금 죽은 것 같아요.
월동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쌍대 중에 요거 하나는 죽어서 요건 이제 좀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외목대를 좀 고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밑에서 가지가 3개가 올라왔는데 거의 지면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2개를 제거하고 하나만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가지 3개가 있어도 굉장히 풍성한 모습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클레마티스가 있어요. 이거 역시 제가 2년 전에 한 3개 품종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이미 꽃이 다 지고 이렇게 다 씨앗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습도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지대를 세워줬는데 이 끝에까지도 이제 다 차 올라올 것 같아요. 지지대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내년 봄에는 조금 보강을 해서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약밭도 이미 꽃이 다 지고 씨앗을 맺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흰색 겹꽃 가데니아 작약일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일 텐데 겹작약은 제가 알기로 씨앗을 맺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씨앗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요거 아니면 요건데 둘 다 씨앗을 맺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니네요. 여러분 보시면 요게 그거입니다. 가데니아예요. 보니까 얘는 이렇게 씨앗을 맺지를 못하죠. 옆에 있는 이제 홑꽃 작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씨앗을 맺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을 피웠던 흔적만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씨앗을 맺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도 보여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년에는 꼭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나무는 수양 벚나무예요. 이거는 제가 한 7년 전에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한국 넘어왔을 때 제가 씨앗을 나눔받아서 씨앗부터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 가에다가 쫙 심어놨는데 사실 아직까지 꽃을 못 보고 있어서 너무 서운해요. 올 봄에는 꽃을 좀 피워줄 줄 알았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항상 가지치기를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일단 좀 치렁치렁해 보이더라도 가지치기를 따로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하면 꽃을 피울 것 같기도 한데 내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키가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밑으로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영을 잡아줘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는 가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가지들을 이제 메인으로 세우고 그 밑에 가지들은 좀 잘라서 좀 수영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양 벚나무 밑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아틀란티스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 포트를 사다 심었는데 매년 이렇게 좀 옆으로 번져 나가서 올해는 거의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앞에는 굉장히 예쁜데 여기가 조금 숯이 좀 빠진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올해는 특히 장마가 길다고 해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예쁜 모습이니까 이 모습을 눈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동도 굉장히 잘하는 식물이에요. 따로 뭐 볏짚을 덮어준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아틀란티스 옆에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요 카네이션이 잘 살아 있습니다. 요것도 한 3년 정도 된 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윗부분은 다 죽고 밑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오는 그런 카네이션이에요. 일반적인 꽃이 조금 큰 빨간 카네이션은 월동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같이 심어놨었는데 걔는 그냥 죽어버린 것 같고 이렇게 페랭이의 피가 많이 들어간 향 카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운 곳에서도 무난히 월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침엽수 중에 하나인 블루 에로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한 80cm 짜리를 심었는데 지금 키가 한 1m 2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심을 때 키 순서대로 심었거든요. 제일 큰 것부터 이렇게 조금 작아지는 순서대로 심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약간 도레미파솔 느낌이 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1년차 때는 그렇게 성장이 빠르다고 느끼진 못했는데 2년차부터는 이렇게 막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에는 키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키우면 이게 좀 빵이 커지면서 이 사이가 채워져서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원종 율마 아델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블로그 이웃님께서 작은 묘목을 선물로 주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순율마라고도 불러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율마에 비해서 많이 풍성한 모습은 아니지만 일반 율마에 비해서 조금은 월동을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천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지 월동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저쪽 건물 안에 베란다에다 집어넣어 놓고 키우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베란다에 못 들어가요. 키가 굉장히 커져서 한 20cm 정도 딱 이렇게 숙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우다가 얘는 진천 온실로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얘는 토종 흰 진달래예요.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꽃을 안 피우고 이렇게 가지가 말라서 좀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새순들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땅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잘 살아서 내년에는 그래도 흰 진달래 꽃을 조금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한눈에 어떤 식물인지 아실 거예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인데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가는 무늬 은행나무입니다. 요것도 이제 재작년에 좀 어렵게 구해서 이렇게 밭에다 심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작년까지 자란 곳이에요. 여기서 멈췄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키가 쑥 커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무늬가 예쁜 것도 있고 무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놀랬어요. 이것도 밑에 보시면 제가 좀 수영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요 식물용 벨크로로 이렇게 지지대에다가 다 부착을 해준 상태였는데 이거를 제가 잘 못 봤어요. 까먹고 안 풀어줬더니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이라도 좀 풀어줬는데 이렇게 좀 수영을 잡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워주시는 경우에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무가 굵어지면서 이렇게 좀 쨍쨍하게 묶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요 찍찍이는 그나마 괜찮아요. 철사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보여드린다는 걸 깜빡하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주 별수국이에요. 송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데 작년 한 5월쯤에 제주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하나를 분양받아서 온 건데 이제 조금 많이 컸습니다. 굉장히 작은 삼목묘를 분양받아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꽃이 굉장히 작고 예쁘죠. 이렇게 겹꽃으로 피어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초미니 호스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꽃핀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전에 한 2촉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게 엄청 귀한 거라고 해서 한 10만 원인가 주고, 정말 그 당시에는 거금이었죠. 주고 구입을 한 건데 매년 갈수록 이렇게 덩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 50여 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로 둘러싸서 작은 정원을 만들어두는 상태예요. 조금 더 크면 좀 분주를 해서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홍천정원에 와서 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예쁜 모습은 아니라서 저도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확실히 이렇게 사람이 관리를 많이 못 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 봄에는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영상을 끄고 올 봄에 못해준 가지치 싹 해주고 다시 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